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아이가 고개를 한쪽으로만 기울이거나 특정 방향만 바라본다면 소아사경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아사경은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이내에 주로 나타나는 영아기 질환인데요. 단순히 고개가 기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척추 측만증이나 전신 체형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소아사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생 후 아기의 고개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거나 특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소아사경을 의심해봐야 한다. 사경은 얼굴이 좌우로 돌아가거나 목이 한쪽으로 기운 질환으로 근육이나 자세, 신경 골격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사경은 아이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고 턱은 그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경에서 가장 흔한 타입은 선천성 근성사경입니다. 사경의 7~80%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사경의 유병률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사경의 진단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사경은 생후 3~4개월 이전에 발견하면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만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사경을 치료하지 않은 채 성장하면 얼굴은 물론 척추, 골반까지 틀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소아사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인 소아사경, 단어만 들어도 좀 생소한데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사경은 삐뚤어진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말로 라이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경의 어원을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 톨티콜리스라는 단어의 톨투스는 트위스트, 즉 삐뚤어져 있다는 뜻이고 컬럼은 넥, 우리의 목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고 반대쪽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나 자세, 신경, 골격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신생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특히나 아기의 경우에는 목을 잘 못 겨누는 경우도 많으니까 뭔가 부모님들이 단순히 이 자세가 아이가 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경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사경일지 집에서 간단한 것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이 고개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턱이 어느 한쪽 어깨 방향으로만 회전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려고 했을 때 아이가 불편감을 느끼거나 저항감이 있을 때 이것도 또한 사경일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뒤통수나 이마 모양이 비대칭이 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경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목에서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사경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사경도 혹시 원인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다양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경은 크게 근성사경과 비근성사경으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근성사경은 근육에 멍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비근성사경의 같은 경우에는 또 자세성 사경, 그리고 눈의 문제로 생기는 안과성 사경, 골격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골격성 사경, 그리고 신경 발달성 사경이라고 해서 어떤 신경적인 다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 사경이 있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사경이 크게 또 목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근성사경, 또 이외에 문제가 있는 비근성사경으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근육의 원인인 선천성 근육사경,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선천성 근육사경은 가장 흔한 사경이기도 합니다. 사경 전체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발생률 자체가 0.3에서 2%이기 때문에 결코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네. 원인은 한쪽 흉쇄 유돌근,
그 근육이 짧아지거나 섬유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분만 중에 어떠한 이유로 압박을 받거나 자궁 내에서, 태내에서의 자세 같은 게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견되는 시기는 출생 직후부터 생후 보통 1, 2개월 내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이가 분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매우 좁은 산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오는 과정 중에서 태아는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회전하는 과정에서 고개가 과도하게 회전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자극이 조금 심하게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손상으로 인해서 멍울이 생기고 또 혈관의 어떤 그런 출혈로 인해서 정맥 배출 문제 등으로 인해 멍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발생 기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별하게 조금 더 그런 신전과 압박이 좀 강했던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난산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근육 사경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보시면은 엄마의 양수가 조금 양이 적었던 양수 감소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무래도 뱃속에서의 공간이 작다 보니 이러한 어떤 사경이 생길 위험률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겠고요. 아이가 첫째 아이인 경우, 첫 번째 임신은 엄마의 자궁 내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난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는 과정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경우,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태동이 조금 저하되어 있던 아이들도 어떤 사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기울어지는 쪽은 멍울이 생겨 있는 병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은 그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만져보면은 단단한 멍울이 느껴집니다. 예후는 보통 저희가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완치가 가능은 한데요. 하지만 약 10%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거나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네,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근성 사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 다른 문제로 인한 비근성 사경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자세성 사경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자세성 사경은 문헌에 따라서는 근성 사경에 분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별도의 개념으로 더 구분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원인으로는 항상 같은 방향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 그리고 그쪽 같은 방향으로 눕히거나 특정 방향의 자극이 좀 더 세서 그쪽을 자꾸 바라보려고 했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점점 목을 가누어 가는데 목을 가누는 힘이 양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세성 사경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자세성 사경은 만져지는 멍울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목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았을 때 가동 범위 내에서 제한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증인 동반이 조금 더 흔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한쪽 방향을 선호하고 그쪽 방향으로 자꾸 생활하는 그런 환경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흔하기 때문에 네, 사도증인 동반이 흔하고 예후는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반응도가 좋습니다. 네, 자세성 사경 외에도 눈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도 사경이 올 수가 있다고요. 네, 안과성 사경은 조금 더 생소하실 텐데요. 사경의 약 5% 정도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이의 이제 눈만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언뜻 봐서는 아이의 눈동자가 일직선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왼쪽 눈동자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아이를 고개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과처럼 아이의 한쪽 눈동자가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눈을 조절하는 여러 근육 중에 상사근이라는 근육에 마비가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사물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사물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볼 때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물이 기울어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물을 조금 더 바르게 보고자 자꾸 고개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근의 마비로도 생길 수 있고 시력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바로 하면은 오히려 불편해하고요. 네. 아이가 편하게 취하는 그 방향으로 기울이면은 눈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눈 때문에 오는 사경이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은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제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과적인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이 안과적인 문제, 즉 상사근의 마비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사경, 기울어짐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뇌신경의 문제로도 사경이 올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뇌신경의 이상, 뇌 종양이 있다거나 뇌 기형이 있는 경우, 뇌 병변이 있는 경우나 경련성인 사경이 있는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도 사경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신경 발달성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있다면 고개의 기울어짐이 조금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라든지 근긴장 이상 이런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요. 다른 사경과는 달리 진행성인 경우들도 더 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경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사경도 해결되고 다른 원인적인 부분들도 치료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사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사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아사경은 주로 출생 직후부터 5개월 전까지의 영유아에게서 흔하게 관찰된다. 소아사경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신생아의 목 한쪽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멍울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는 근육성 사경이 가장 흔하다. 아이의 눈이 사시인 경우에도 나타나며 목뼈 구조에 이상이 있거나 뇌관의 기형에 의해서도 사경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어떤 게 걱정돼서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아이가 오른쪽 고개를 못 돌려가지고 이렇게 왼쪽만 보게 돼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자세로만 있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로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희가 여가로 있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목에 혹시 만져지는 멍울이 있나요? 오른쪽에 멍울이 좀 크게 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 산도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난산이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아니요, 제왕절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소아사경이 있는 아기는 고개를 한 방향으로만 돌리거나 특정 방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목 한쪽에 작은 멍울이 만져질 수 있으며 머리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대칭이 된 사두증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는 현재 선천성 근성 사경으로 진단된 아이입니다. 우측 흉쇄 유돌근에 1.1에서 2cm 정도의 멍울이 처음에 진단 당시 확인되었고 아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고 왼쪽으로 턱끝이 향하여서 목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재활치료실에서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집에서도 연계해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시행을 하면서 현재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사경은 종류에 따라 원인과 진단, 치료가 모두 다르다. 신생아 때 근육성 사경이 의심될 경우 초음파 검사로 흉쇄 유돌근의 멍울 유무와 두께 차이를 확인한다. 또 아이의 발달 상태와 안구 운동, 경추나 쇄골 등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다른 원인을 감별한다. 신경 발달 이상이 의심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몇 달 동안 치료 열심히 받아왔는데요. 아이는 집에서는 어떤 변화가 조금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한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왼쪽도 오른쪽도 이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호전된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랑 그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아이랑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기가 커가면서 고집이 생겨서 그런가 안 하려고 막 울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실까요? 애가 좀 더 많이 크면 다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요. 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부분을 걱정하시고 질문 주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소아사경은 치료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생후 3, 4개월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목을 가누기 시작해 저항이 커지고 치료가 더뎌질 수 있다. 따라서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 기간이 짧고 주사나 수술 등의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다. 생후 1년 이내에 치료하면 9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이 아이는 선천성 근성사경으로 진단 후 저희 병원에서 지금 5개월 치료 진행한 화나입니다. 집에서도 잘 연계해서 치료를 병행해 주셔서 아이의 호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현재 고개 기울임 정도도 5도 미만으로 매우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제 병원에서의 치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서 잘 관리만 이어서 해주신다면 아이는 크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아사경은 목을 올바르게 정렬하고 두상과 얼굴 변형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1차 목표이다. 특히 근육성 사경은 스트레칭이 필수인데 근육의 혹으로 짧아진 흉쇄 유돌근을 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나 1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흉쇄 유돌근 절제술과 같은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은 필수이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경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에 빨리 들어갈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 사경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청소년기에 들어서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길이의 차이 등 근골격적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집에서 한쪽 방향만 바라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고개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혹시나 목에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아사경 치료 경과는 얼마나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느냐, 얼마나 적절히 운동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게 좋다. 대부분 조기에 확인이 된다면 재활치료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사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진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사경을 진단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출생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근성 사경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어떤 이벤트들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주수라든지 그다음에 출생 체중이 아무래도 큰 친구들은 분만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중에 난산이진 않으셨는지도 항상 체크해서 여쭤보고 있고요. 아이가 단태아인지 쌍태아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쌍태아인 경우에서는 좁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같이 있다 보니 회전되거나 어떤 그런 자세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아서 더 아무래도 생기기 더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동이 너무 적었던 경우나 이런 경우도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서 여쭤보고 있고요. 양수량 같은 것도 적절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이제 진료실 침대에서 눕혀놓고
자세하게 촉진을 포함하여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목에 조금 볼록하게 나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멍울이 있어서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흉쇄 유돌근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의 흉쇄 유돌근을 귀 밑부터 쇄골뼈까지 자세하게 촉진하면서 멍울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고개를 회전시켜도 보고 기울여도 봅니다. 그래서 저항감이 있진 않은지, 잘 회전이 되는지, 가동 범위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경학적인 검사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발달성 사경 같은 경우는 동반돼 있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평가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가 발달 지연이 동반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또 다른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영상학적인 검사는 크게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이렇게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까지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과 검진도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좌우로 기울여서 앞서 설명드렸듯 그 눈의 기울임이 더 생기진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음파 검사 사진인데요. 위에 보이는 거는 목 쪽에 초음파 검사를 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흉쇄유돌근의 초음파 소견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커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울이 있고 이 사이즈가 더 비대해져 있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경인 경우에 있어서 고관절에 이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네. 초음파 검사하면서 고관절도 같이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고관절에 뼈가 완벽하게 다 자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안정적인 각도 범위 내에 들어있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경으로 진단을 받은 후에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도 있나요? 네, 매우 많이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두증이 있습니다. 네. 머리가 비대칭 또는 안면부의 비대칭인 경우인데요. 사경 환아의 70에서 90%에서는 사두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두증이 걱정돼서 내원한 어떤 아이들을 진찰을 해보면 한 20%에서 30%는 사경이 있었던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두상 형태는 이렇게 대칭적인 경우가 이제 더 흔할 텐데 오른쪽에서 보면은 한쪽 뒤통수가 조금 납작해져 있고 그에 비해 다른 쪽 뒤통수는 이제 더 튀어나오게 보일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이마 쪽을 보시면 뒤통수가 납작한 쪽의 이마는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게 사두증의 이제 어떤 두상의 형태인데요.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 방향으로 자꾸 누우려고 하고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 머리에 같은 부위만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건데요. 치료가 생후 한 3에서 6개월 타임에 들어가야지 치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세 교정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육해 드립니다. 매우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헬멧 치료를 권고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자세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두증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 또 다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관절 이형성증이 또 잘 동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초음파 검사할 때 고관절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천성 근성 사경에서 고관절 이형성증 동반율이 약 5에서 10%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일반 신생아에서 고관절 이형성증 유병률이 1, 2%인 거에 보면은 거의 5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왜 사경과 고관절의 문제가 연관이 되는지 태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아에서의 자세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데요. 자궁 내에서 한쪽으로 고정된 자세
또 제한된 그런 상태에서 장기간 그렇게 아이가 있는 경우가 사경의 원인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가 고관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우리 흉쇄유돌근의 단축이 생기듯 고관절에는 이런 비구 발달 이상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경을 집에서 진단할 때 고관절 검진은 필수입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이제 기저귀를 갈다가 아이 주름이 비대칭인 것 같아서 많이들 걱정돼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름의 비대칭도 고관절 이형성증을 시사하는 바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서 고관절의 어떤 그런 검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고요. 고관절 초음파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형성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순 X선 촬영만으로는 명확하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치료는 하네스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착용하는 보조기구 같은 건데요. 그런 걸 착용해보다가 효과가 별로 없을 때에는 석고 고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것도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 하면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경으로 인해 또 다른 질환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사경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사경을 치료하지 않으면 좀 가장 염려되고 가장 많이 동반돼서 오는 그런 질환이 척추측만증입니다. 네. 고개가 아무래도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 몸은 그거를 보상하려는 작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옆에 이 그림과 엑스레이를 보시면 좀 더 설명이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 고개가 자꾸 기울면은 이거를 보상하려고 몸통, 체가는 반대쪽으로 또 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 보상적인 측만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그냥 우리가 기능적인, 자세성적인 그런 측만이라면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다시 고착화가 되어서 구조적인 측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 사경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요성을 환자 사례를 통해 좀 보여주신다고요. 네, 이제 저한테 왔던 환자인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내원을 했습니다. 보통 사경은 어릴 때 진단되고 어릴 때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친구가 사경을 호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요. 네.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확인했을 때 특별한 출생력은 없었습니다. 양수량이라든지 뱃속에 있을 때 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괜찮았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어릴 적부터 사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어떤 병원을 내원하거나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가 없으셔서 한의원을 먼저 내원을 하시게 되셨었고 이제 침이나 교정기나 한약 같은 치료를 조금 시행해 보시다가 그냥 경과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부정교합이 조금 심해서 네. 최근에 교정치과를 방문했다가 병원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권유받고 내원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이의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척추 측만증이 이미 진행이 조금 되어 있었고 특히 흉추부가 많이 그 측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개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우측 사경을 가지고 있는 환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흉추부는 또 우측으로, 요추부 쪽은 살짝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측만증을 가지고 있었고 경추부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경추 1, 2번 쪽에 현재 경추의 그런 배열이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틀어져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다 보니 다리 길이의 차이도 현재 나 있었고 양쪽 다리 길이가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서 이 친구는 MRI랑 CT 검사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MRI 사진입니다. 우측이 이쪽인데 우측의 흉쇄유돌근,
여기가 좌측의 흉쇄 유돌근인데요. 우측이 현저히 짧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계속적으로 짧아져 있는 상태로 당기다 보니 그 우측에 있는 마세터 근육이라는 근육까지도 많이 짧아져 있었고, 그 CT상에서 우리가 이제 뼈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뷰로 확인을 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추부에 지금 현재 정렬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활 치료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 친구여서 정형외과와 협의 진료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수술 치료를 알려주셨는데 이 사경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치료는 스트레칭, 물리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짧아져 있는 흉쇄 유돌근을 늘려주는 건데요. 방향이 가장 보호자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도 했습니다. 네. 기울어진 쪽에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인데요. 우리가 오른쪽에 멍울이 있어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친구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기울여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전시키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 사진인데요. 아이의 고개를 우리가 사경이 있는 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이유는 흉쇄 유돌근 근육이 귀 밑부터 쇄골뼈까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했을 때에는 사경 있는 쪽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켜줘야지만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이 근육의 위치의 특성상 사경 있는 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셔야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스트레칭을 10번에서 15번 정도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저희가 스트레칭에 기본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려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 마지막 그 자세에서 버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최소 5초 정도라도 유지해주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물론 여러 번 하면 더 좋겠으나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걸 여러 번 시행하는 거랑은 어렵기 때문에 한 타임만 잘 잡아서 이렇게 10번에서 15번씩 시행해 주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운동인데요. 이거는 목을 가누기 가능한 시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아니면 4개월 지난 시점부터 보통은 이제 알려드리고 시행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네. 강화 운동의 가장 핵심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반사 중에 하나인 정위 반응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라, 뭐 몇 번 들어 올려라, 성인처럼 똑같이 치료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반사작용을 통해서 운동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위 반응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중력에 맞서서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로 세우려는 반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경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쪽 근육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쪽 근육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근육을 강화시키고자 사경이 있는 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서 아이가 정위 반응을 통해 안 쓰던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운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정위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자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이렇게 측방으로 기울어주는 이런 식으로 정위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 짐볼, 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셔서 짐볼 위에 아이를 앉힌 상태에서 아이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 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또한 엎드린 상태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걸로 시선을 유도해서 고개를 회전시켜서 들어 올려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 평상시에 어떤 수유하거나 안아줄 때나 잠을 잘 때나 이럴 때 방향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아이가 사경 있는 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자꾸 더 볼 수 있게끔 평소 생활 환경들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터미 타임, 우리가 엎드려서 노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이랑 몸통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경에는 도움이 매우 많이 됩니다. 실은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아무리 시행해드려도 횟수의 제한이나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결국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연계해서 얼마큼 해주시냐가 가장 치료의 어떤 예우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료의 90%는 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호자분들 교육에 저희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이어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고, 치료실에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드리면 또 집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로 교정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예후가 좋지 않다면 수술까지 가야 할 텐데요. 수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성 사경의 경우에 수술로 가는 이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이가 이제 생후 1세가 지났는데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충분한 어떤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의 가동 범위, 그러니까 회전하거나 기울이거나 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너무 많거나 고개 기울임이 여전히 심한 경우, 그리고 얼굴이 자꾸 비대칭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의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금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수술적인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한 3세 또는 4에서 5세 이후까지 좀 지켜봤다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근육, 흉쇄 유돌근 근육이 귀 밑에서 쇄골뼈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쪽 부분만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양측을 다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Z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 기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교정 효과가 가장 좋은 양측 절개법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치료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칭은 수술 이후에도 이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소아사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아이가 1개월 2주 된 매우 어릴 때 사경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들어봤더니 특별하게 난사는 아니었지만 출생 당시에 좌측 발에 외반족이 동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태내, 뱃속 안에서의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아이를 검사를 했더니 왼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촉진을 했더니 만져지는 목에 멍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흉쇄 유돌근의 좌측 흉쇄 유돌근에 멍울이 만져졌었고요. 고개를 회전시켜 보았더니 아이가 좌측으로 회전시키려고 돌리면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이 좀 심한 상태였었고 고관절 쪽에 어떤 그런 검사를 했을 때나 신경학적인 검사, 발달 지연 소견은 관찰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하나의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저희가 골격에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체크하는데 골격에 이상은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 목의 초음파 소견에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의 흉쇄 유돌근이 약 2배 정도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두께,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의 그런 사이즈 자체는 0.55cm로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네. 이 화나 같은 경우는 이 흉쇄 유돌근 초음파 소견을 봤더니 이제 몸 섬유화된 조직들이 많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섬유화된 조직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개의 어떤 그런 가동 범위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울기는
두께는 많이 줄었지만 기울기는 여전히 한 30도 정도로 기울기가 심했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으로 판단을 했고 생후 15개월경 정형외과 쪽이랑 같이 상의하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섬유화된 그런 근육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조기에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판단을 했었고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양측 절개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장에서 수술하신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정말 이 근육 자체가 많이 타이트하더래요. 그래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주변 다른 근육들도 많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제 다시 의뢰를 주셨고 현재 목의 가동 범위 제한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도 이전보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5도에서 10도 정도 간헐적으로 기울임이 있어서 재활 치료는 횟수는 조금 줄였지만 이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가정에서 대부분 연계해서 매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소아사경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아사경은 네모다 요약해 주시면요. 네, 사경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경이 일찍 조기에 진단돼서 치료를 일찍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뒤에 진단되거나 아니면 뒤늦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경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소아사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유정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추 추간판 탈출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 디스크 질환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서 목 디스크 질환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목 디스크 질환자 수가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목이 점점 앞으로 나가고 목의 정상적인 정렬이 깨지면서 목 디스크가 쉽게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턱 당기기 운동입니다. 앞으로 나가 있을 때 목의 정렬이 깨져 있는 것을 뒤로 당겨 주시면서 정상적인 정렬을 맞춰주는 운동입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양손은 몸 옆에 가지런히 놔다 주시고요. 턱을 당겨 주신 상태에서 뒤통수를 지면 쪽으로 눌러 주실 겁니다. 당기고 천천히 뒤통수를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이시나 지금 뒤통수를 지면으로 계속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초 동안 실시해 줄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목에 너무 과하게 긴장이 되거나 어깨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깨는 천천히 힘을 빼주시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턱만 당기고 그대로 뒤통수를 지면 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초씩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머리 1cm 들어올리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안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안정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저희가 거북목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목 안쪽에 있는 심부 안정화 근육들의 능력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똑같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90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팔은 몸 옆에 가지런히 놔둬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턱을 똑같이 당겨 주셔야 됩니다. 턱을 당긴 상태에서 뒤통수를 지면에서 1cm 정도만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10초씩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어깨뼈 모아주기 동작입니다. 우리가 목 관련된 주변 근육들은 어깨뼈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어깨뼈를 안정화시키고 목관절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하늘을 보고 누워주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손은 팔꿈치 90도, 어깨 90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등이 바닥에 닿아 있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찍어 누른다는 생각으로 쭉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실 때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올릴 때 들이마시고. 이때 중요한 건 날개뼈를 밑으로 내리면서 모아준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팔꿈치를 내릴 때 허리가 이렇게 뜨시면 안 됩니다. 몸통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그대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거북목이 있고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거근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완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한 손은 등 뒤에 놔둬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머리 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를 반대쪽으로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끝범위에서 10초 동안 멈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견갑거근 스트레칭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겨드랑이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손은 그 방향으로 쭉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몸통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목관절만 스트레칭을 하셔야지 몸통이 같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10초씩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흉추 가동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경추, 즉 목뼈 밑에는 흉추, 가슴뼈라는 뼈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흉추가 자연스럽게 굽으면 목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흉추를 펴주면 목도 그만큼 원래 정상적인 정렬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흉추를 풀어주는 가동성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신 상태에서 양손은 멀리 뻗어줄 겁니다.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먼저 가슴이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쭉 밑으로 내려가 주실 겁니다. 자, 끝범위에 도착했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허리를 집어넣으면서 시선은 그대로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끝범위 왔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가슴을 땅으로 왔다 갔다를 한 번 기준으로 10회씩 총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목이 좀 편안해지고 가벼워지셨을까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목 관절 예방 운동을 통해서 자세가 올바르게 서고 목 통증을 같이 예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